안녕하십니까, 심철수 세무사입니다. 오늘 시간에는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뭐 보험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법정 상속, 법정 스님도 아니고 법정 상속분, 뭐 유류분,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를 지금 말하게 돼서 너무 좀 송구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용어 자체는 알아둬야 고객에게 좀 있어 보일 겁니다. 유류분 청구하시죠. 그러면 우리 FC가 아주 실력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고객들 만나고 하다 보면 거액 보험이나 이런 영업을 하시다 보면 상속과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이 상속이라는 게 뭐 상속세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상속 재산을 나누는 방법들, 그리고 뭐 아버지가 큰아들한테만 다 줘버렸네, 뭐 후처한테 다 줘버렸네, 막 이런 말들, 그리고 뭐 나는 내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을 문의를 하세요. 그런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글쎄요,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, 법무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면 다시는 저한테, 그 FC한테 모든 걸 묻지는 않겠죠.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응대를 해주시면 거기에서 큰 보험들이 터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. 그리고 일반 상식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, 여러분들 반상에 나가서 최고의 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 이번 시간에 아주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상속 순위라든지 상속 재산을 나눌 때의 가장 큰 원칙은 유언입니다. 유언. 돌아가신 분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게 우리 민법의 취지입니다. 그래서 유언을 할 때 뭐 구두 유언, 문서로 유언, 보통은 이제 공증을 많이 받죠. 이런 유언장에 의해서 유언이 있으면 상속 순위라든지 상속 지분을 초월한다는 얘기죠. 나 이 재산을 뭐 쉽게 해서 뭐 막내한테 다 줘라. 그럼 막내한테 다 주는 겁니다. 그러면 상속 순위가 막내가 되는 거고, 또 아니면 나 우리 애손자한테 다 줘라. 그러면 그 앞순위에 상속 순위가 있어도 애손자가 상속을 받는 겁니다. 이것처럼 유언이 가장 1순위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상 유언장, 아버님 뭐 유언장을 쓰라고 하는 순간 또 불효자식 되는 거고, 아버지도 유언장 쓰는 순간 이제 나의 죽음을 뭐 그렇게 막 이상한 또 소리가 나오죠.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. 제가 상속세 신고라든지 이런 걸 해보면. 그래서 유언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뒤에 관한 이제 뒤로 가서 해야 되는데, 뒤에 가서 없으면 어떻게 할까?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? 유언장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공이 누구로 가느냐? 자식들, 상속인들한테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협의하면 돼요. 자유롭게. 자식하고 뭐 어머니가 있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상속인들이거든요. 상속인들이 그냥 그 5명이 합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땅은 누가 갖고, 뭐 이 땅은 누가 갖고, 이 주택은 누가 갖고 해서 어머님 다 가지십시오. 큰형님 못 사니까 큰형님 다 가지십시오. 막내 네가 뭐 사랑을 덜 받았으니 그 사랑 대신 재산을 주겠노라 해서 재산을 다 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협의 분할은 자유로운 만큼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.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협의 분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. 내가 큰아들한테 다 줘야 되겠다. 어머니가 야, 아들들 모이. 우리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은 없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의 분할을 해야 되는데 큰아들이 못 사니 큰아들한테 재산을 다 주자. 동의하냐? 근데 막내가 아니요 하면은 그거는 협의 분할이 안 되는 겁니다. 협의 분할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가정법원 가야죠. 가정법원 가서 이제 주 원칙이 법정 지분에 의해서 나누게 되는 겁니다. 법정 지분. 그래서 이러한 가정법원까지 간다는 거는 우리 또 그 같은 피를 나눈 형제나 부모들 사이에 못할 짓이죠. 그래서 보통 협의 분할을 할 때 그냥 법정 지분대로 나눠버리자 라고 협의 분할을 하는 거예요. 협의 분할이 법정 지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편의상 우리들이 합의를 하는 게 법에서 정한 대로 합의하는 게 가장 편하지 않느냐? 그러잖아요. 법이 정하는 거니까. 그래서 그렇게 합의할 뿐이에요. 그래서 법정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뭐 이 협의 분할하기 위한 뭐 하나의 뭐 규준 모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법정 지분하고 틀리게 협의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. 단 그 상속인들이 다 합의를 해줘야 돼요. 다 합의해주지 않으면 법원 가서 판사가 분할한다고요.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협의 분할할 때 법정 지분대로 그냥 많이들 반영을 하죠. 그럼 법정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? 여기 한 것처럼 균등 상속이 원칙입니다. 균등 상속, 균등. 그러니까 동등하게 주는 거죠. 동등하게. 자기가 각각 n분의 1씩 권리가 있는 거예요. 내가 자식이면.
근데 미망인 어머니 같은 게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 지분보다 50% 할증을 합니다. 50% 할증이 가산이 되는 거가 있습니다.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? 이거는 이론상 이렇게 하니까 힘드니까 예를 들어보면 상속인으로서, 그러니까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3명 있었고 배우자가 있었다. 그리고 자녀 C는 사망했네요. 3명 중에서 1명은.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, 여기서 재산을 나눌 때 원칙, 제가 일단 균등상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원래는 배우자 1, 자녀 1, 자녀 B 1, 자녀 C 1이었을 거예요. 근데 배우자만 50% 할증이라 그랬죠. 그래서 0.5가 되죠. 0.5.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4.5잖아요. 그래서 배우자의 몫은 4.5분의 1.5. 자녀 A의 몫은 4.5분의 1. 자녀 B는 4.5분의 1. 자녀 C도 4.5분의 1의 비율만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. 만약에 어머님이 없었으면 다 3분의 1씩 갖는 거죠. 1, 1, 1에서 3이니까 3분의 1, 3분의 1, 3분의 1 이렇게. 30 몇 프로씩 그 지분이 될 겁니다. 근데 어머님이 있어서 어머님 지분도 1인데 50% 할증해서 1.5 더하면 4.5. 그래서 각 지분 비율만큼 총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 곱하기 4.5분의 1.5는 어머니 거, 4.5분의 1은 자녀 A, B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자녀 C는 없잖아요. 그래서 4.5분의 1이 자녀 C의 상속인들한테 상속이 됩니다. 그러니까 즉 며느리하고 자식들한테 손자들한테 상속이 되는 거죠. 이때 상속되는 지분 몫은 4.5분의 1에 해당되는 재산을 이렇게 또 나눠 갖는 겁니다. 그래서 4.5분의 1에서 며느리는 요게 이제 할아버지한테서 원래 자녀 C가 받아야 될 몫이죠. 자녀 몫인데 이거 곱하기 며느리하고 손자만 둘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, 손자 1명하고 며느리만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며느리 1.5, 손자 1이었으니까 2.5분의 1.5 그리고 2.5분의 1 이렇게 재산을 주는 거죠. 이거를 전문용어로 대습상속. 왜? 선순위에 원래 받아야 될 아들이 죽어버렸다. 그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그 손자나 며느리는 재산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큰아들의 몫을 큰아들의 상속인들이 가져간다. 대신 상속해 간다 해서 대습상속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뭐 이 법정 지분 몫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,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유독 그 여기 뭐 자녀 B를 좋아했다고 하죠. 자녀 B를. 그래서 자녀 B한테 전 재산 100억을 다 준 거예요. 그러니까 이때는 유언장을 남겨놓고 돌아가셨겠죠. 유언장에다가 100억을 자녀 B한테 다 주겠다. 그러면 배우자 자녀 A, 자녀 C는 뭐 닭줬던 개 되는 겁니다. 뭐 이거 하나도 뭐 지분이 없죠. 근데 우리가 아무리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뜻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한 것 같잖아요. 정서상. 여러분들이 A하고 C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법으로도 그렇게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 이때는 뭐냐? 원래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B한테 다 준 거는 일단 인정. 왜? 아버지 돌아가신 분의 뜻을 존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? 인정을 하지만 대신 그래도 A, C 배우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. 그래서 본인들이 원래 받아야 될 법정 지분의 50%는 지겠다. 50%.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아니죠. 여기에 0.5는 또 받는 거죠. 이렇게. 전체 재산 0.5를 받을 수 있죠. 그걸 가서가 자녀 A는 자녀 B한테 유류분 청구를 하면 됩니다.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셨죠? 유류분은 그러한 식으로 갑니다. 그래서 50%. 이제 50%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직계 그 비속하고 배우자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. 직계 존속이라든지 형제자매가 받았을 경우는 30% 정도밖에는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. 3분의 1 정도밖에는 인정이 안 된다. 사실을 아시면 될 거고요. 유류분은 또 다음에 또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꼭 하나 잊어먹는 게 있습니다. 이거를 해제하고 넘겨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어먹고 그렇습니다.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뭐 법정
상속 지분과 유류분에 대해서 좀 민법적인 부분들 좀 전문 용어 좀 공부를 했었고요. 뭐 대습상속, 유류분 이런 용어들은 좀 암기를 하셨다가 좀 우리가 유식한 척 할 때 좀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